반갑습니다. 떠세배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교재 정리합시다. 여기서 부가세 여기 5번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빼고 1, 2, 3, 4 이번 시간에 다 정리할 거예요. 교재 갑시다. 자, 부가세 과세거래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또 재화 수입에 대해서 과세한다. 수입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이기 때문이에요. 소비지국 과세원칙.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세를 하는 것이죠. 수입하면 자, 재화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재화의 공급은 실질 공급과 간주 공급으로 나눠진다라고 되어 있죠. 실질 공급입니다. 제가 되게 친 거라서 초판이라 약간 오타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재화의 개념이란 그래서 뭐냐 실질적 공급부터 봅시다. 물건이랑 권리. 요 권리 중에서 여러분 여기 저작권, 특허권, 광화권 요런 것들이 있죠. 요런 것들도 뭐라고 들어간다고요? 재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다 좀 쓸까요? 플러스 권리금에서 영업권도 한번 써봅시다. 영업권 해놓고 권리금이에요. 권리금이 뭐예요, 여러분? 자, 이제 내가 그 사업을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포괄양도, 그죠? 양수를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권리금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시죠? 실생활에서 권리금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회계에서 세법에서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대신에 자, 다음 넘어가서 단 화폐, 수표, 어음 등 이런 것들은 재화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 뒤에 화물, 상한증권, 선화증권, 창고증권, 물품증권은 재화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과세 대상에서 창고증권이라는 것이 여기 창고증권이라고 했죠. 요 창고증권이 있어요. 이렇게 요걸 만약 양도해 그러면 창고에 있는 물건을 양도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재화로 본다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다 공부한 거니까. 재화의 실질적 공급은요. 매매,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매매, 가공, 교환, 기타. 요건 다 했던 것인데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 요건 이제 조금 더 여기 공급 시기 파트 가서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공급 시기 파트. 자, 교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경매, 수용, 대물 변제, 현물 이런 것들도 다 제가 다 이미 서브노트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자, 재화의 간주 공급이에요. 간주 공급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세 사업의 사용 목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은 재화를 그 후에 매입세 불공제되는 용도로 전용하면 전용시 과세되는데 요거를 뭐라고 한다? 간주공급.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서브넷 때 우리 간주공급 3번에 걸쳐서 갖다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매입세 공제 받은 것에 뭐였어요? 맞습니다. 추징이었습니다. 공제 추징이었어요. 뭐 빼고? 그렇죠. 판매 목적 이렇게만 쓸게요. 타사업장 반출. 요거는 전혀 다른 거였죠. 요거는 사업자 자금 부담 완화였어요. 기억나시죠? 반드시 서브노트 여러분 강의를 먼저 듣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자가공급 쪽에서는 면, 비, 판 요 세 개가 자가공급입니다. 자가공급 다 AS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시험용 연구용 다 할 수 있지만 다 필요 없고 면, 비, 판에 대해서만 간주공급을 한다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자, 그래서 사업자 과세사업과 사용 소비하는 것을 자가공급이라 한다. 자가공급에는 이렇게 면세 전용과 비영업용 소형차 그리고 판매 목적 타사 요 세 개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면세 전용은 과세사업과 면세를 겸용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자기의 면세죠. 면세로 바꾸면 뭘 안내요? 그렇죠. 매출세액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주면 안 돼? 내지 않으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안 되지.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과거에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뭘 한 겁니까? 그렇죠. 추징을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책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이해가 안 되시면 서브노트 강의를 듣고 오셔야 됩니다.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우리가 비영업용이랑 소형 승용차 요 두 개를 다 정의를 내렸어요. 다 공부를 했죠. 그래서 개별소비세법 지금 개별소비세 여러분 실생활에서 들리세요? 그래서 개별소비세 6월까지 할인하는 걸로 하잖아요. 7월에 연장할지 모르겠지만 그 개별소비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다 공부했죠. 8인 이하 자동차 대신 경차는 빼고요. 이런 것들 말했고 운수와 자동차 판매, 자동차 임대, 운전과 경비 요게 뭐랬어요? 요게 영업용이라고 했죠. 부가세에서 요 용도로 쓰지 않으면 다 뭐예요? 무조건 다 비영업용입니다. 비영업용. 그쵸?
오케이. 자, 판매 목적 타산점 반출 요것만 뭐라고 했어요? 요거는 그렇죠. 이제까지 우리가 다 공부한 간주공급과 다르게 사업자 한 번 더 씁시다. 사업자의 자금이 부담이 돼. 자금이 부담이 된단 말이야. 자금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별표 요거 이해를 못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생산 또는 취득한 제하를 판매할 목적으로 동그라미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을 판매 목적 타산점 반출이라고 한다. 판매 목적 타산점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원래 보는 것이 맞죠.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화를 보지 않느냐 한다. 첫 번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를 적용받아 재공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간주공급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사업자 자금동 완화를 위해서. 그래 세금 기한서를 끊고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그죠? 그 세금 내는 것이 상계 처리가 됐잖아요. 기억났어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건데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나 주사합산 총괄납부는 이미 뭐 하고 있어? 이미 이거를 합산해서 신고하고 있어요. 일단 지워봅시다. 좀 더러워졌네. 요 사업자 단위랑 주사합장 총괄은 이미 합산해서 세금을 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간주공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따랐죠? 그런데 주사합장 총괄납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시 재외공으로 보겠대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 봐야 돼.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이 판매 목적 타산점 반출은 간주공급이 맞아요. 첫 번째 1번 쓰세요. 하지만 사업자 단위랑 주사합장 총괄납부는 재외공으로 보지 않는다. 왜? 이렇게 합산 세금 신고를 이렇게 하니까. 따랐죠? 다시 마지막 3번. 마지막 단서입니다. 다만 세금 계산서 발급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고를 본다. 무슨 말이에요?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여러분 사업장이 제가 이거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단위에서 다 설명드렸죠. 주사업장 총괄납부, 주사업장 총괄납부. 봅시다. 요거는 사업자 등록증이 여러 개죠. A라는 사업장이 있고 B라는 사업장이 있어요. 그럼 각각 신고를 해야죠. 사업자 등록증 내고. 그런데 뭐만 하는 거예요? 주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만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런데 A라는 데가 있어. 납부를 하는데 얘가 이 세법을 모르는 거야. 이 세법을 모르고 판매 목적 타산점 반출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해서 공급으로 안 본다고 했죠? 2번 볼 필요가 없어. 근데 만약에 세금 계산서를 끄는 거야.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세개 이렇게 쓸게요. 끊었어. 그럼 어떻게 돼? 이 가산세 대상이에요. 가산세.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이거는 실무자 모를 수 있으니까 공급으로 다시 봅시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여러분 교수님들이 이런 거 좋아한다고. 다시 정리합시다. 판매 목적 타산점 반출도 뭐라고요? 공급으로 본다는 거야. 간주 공급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사업자 단위야 총괄 납부는 아니야. 그죠? 뭐 할 필요가 없잖아. 합산으로 납부를 하고 있으니까 합산 납부하고 있죠. 둘 다. 하지만 만약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인 경우에 만약에 혹시 실수했어 세금 계산서 그러면 다시 공급으로 볼게. 왜? 가산세 안 내기. 여기서 질문. 그러면 사업자 단위는 요거 왜 여기 왜 주사업장만 써있어요? 여기 왜 세금에서 여러분 사업자 단위 과세자는 사업자 등록증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애초에 A에서 B로 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여러분? 따라오셨죠? 이거 다 여러분 실무에서 나오는 걸 제가 다 녹여서 설명드린 거 여러분. 최대한 잘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개별 수비세 과세 대상 다 공부했죠? 넘어갑니다. 여기서 뭐만 빠진다? 1000cc 이하 경차라고 했죠? 요거는 빠질게 라는 거고. 개인적 공은 뭐예요? 내가 회사에서 사용하려고 썼어. 그럼 매입세 공제 받았겠지. 하지만 어떻게 된 거야? 회사에 안 쓰고 임원이나 직원이 개인용으로 쓴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보는데 요거 ABC 요게 올해 개정된 것 중에서 중요한 거예요. 25년 개정사항 뭐였어요? 이렇게 되는데 요 경우에는 보지 않는다. 예외 뭐 사업을 위해서 착용하는 작업복, 회사복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간접공급 직장 문화 관련된 거. 그다음에 요거죠? 10만 원 각각 1인당 한 명당 연간 10만 원 다 동그라미라고 했죠.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 다 중요해요, 여러분. 별표. 이런 거 너무 중요하지. 그죠?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다 해야 돼. 다시 한 사람당 연간이에요. 연간 10만 원이고 그 10만 원을 초과한 겁니다. 그럼 초과액에 대해서 간접공급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A, B, C 항으로 바뀌었죠. A 경조사 관련된 거. B 설날 추석 따로 있죠. 그 다음 3번 요게 따로 빠졌죠. 창립 기념일이냐 생일이 따로 빠진 겁니다. 오케이. 사업상 증여는 뭐였어요? 접대였죠. 접대. 그 접대와 관련된 거는 뭐예요? 매입세 공제 받으면 안 된다고. 이건 미리 좀 공부를 한 거예요. 안 되지만 만약에 받았어? 그럼 너 매입세 공제 추징할게.
간종공급 할 거야 라는 겁니다. 대신에 1번, 2번, 3번, 4번은 실질적으로 뭐예요? 실질적으로 폐업한 게 아니지. 실질적 폐업 X 이렇게 쓰세요. 폐업 X잖아. 그쵸? 5번 자가 적립 마일리지 요거는 그때 뒤에 가서 예습 요거는 그 파트 가서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이거 어려운 거야 이거. 가서 그걸 다 설명드리고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폐업 시 잔존지하 뭐였어요? 폐업 시 잔존지하도 우리가 폐업을 하면 매출세액을 내요 못 내요? 못 내잖아 매출세액을. 그러니까 어떻게 정말 폐업했기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매출세액을 못 내지만 미안하지만 과거에 매입세금 받은 거 어떻게 하겠어? 추징해야겠지. 매출세를 못 내니까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과거에 매입세금 받는 거를 추징하기 위함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간중공급 정리를 했습니다. 깔끔하게. 자,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는 거 봅시다. 두 가지인데 담보 제공은 뭐라고 했어요? 그쵸? 실질적으로 공급한 게 아니고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차입했을 경우에 혹시 만약 못 갚아?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맡긴 거야, 맡긴 거. 그러니까 맡겨놓은. 그렇기 때문에 간중으로 아예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는다 그랬고. 사업의 포괄량도 뭐였어요? 그렇죠. 사업의 포괄량도 사실 재화의 양도가 맞죠. 양도가 맞아 사실. 하지만 뭐예요? 그렇죠. 요것도 요게 나와야지. 취지를 제가 설명드렸죠. 양수자, 사업자, 정확히 말해서 양수자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죠. 양수자의 뭐였어요? 그렇죠. 사업 자금의 부담을 뭐하기 위해서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요? 사업 포괄량도는 재화의 공급을 보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 그렇죠. 저번 시간에 봤지만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 제가 설명드린 게 50억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5억이라고 쳐봐 여러분. 이 5억을 뭐 할 수 있어? 이 양수자가 사업에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가세는 뭐라 그랬어요? 사업자 자금 부담 완화를 되게 중요시 한다고 했잖아. 우리가 지금 간중공급에서도 봤죠. 판매 목적 타섭장 반출이 뭐였어요? 그렇죠. 사업자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있다고 했잖아. 그쵸? 자, 사업의 포괄량도 설명드렸고 양수자의 대리납부제도 설명드렸어요. 취지까지 제가 저번 시간에 스토리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 사업자 대리납부 제도에는 어떻게 한다?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재화의 공급을 본다는 겁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봄. 넘어갑니다. 자, 용액 공급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용액의 공급인데 넘어가고요. 자,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뭐로 보겠대요? 그렇죠. 이건 재화의 공급을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왜 이렇게 재화나 공급이나 용액 공급 자꾸 다르게 얘기해요? 여러분 공급 시기가 달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공급 시기 파트 가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재화의 공급이냐 용액 공급이냐에 따라서 공급 시기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 건설업이나 부동산 요 경우에는 뭐다? 용액의 공급이 아니고 재화의 공급이다. 따로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급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뒤에 가서 용액의 무상 공급은 뭐라고 했어요? 원칙적으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쵸? 그게 원칙이죠. 하지만 다만자 봅시다. 중요한 거 여러분. 다만 사업자가 특수 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만 뭐한다? 용액 공급으로 본다. 하지만 단서까지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 중 이렇게 설립된 산학협력단이랑 대학 이것도 특수관계인이고 또 사업용 특수관계인이지만 뭐 한다고 했어? 안 본다고 했죠? 기억나요? 오케이. 용액 자금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갑시다. 재화의 수입까지 여기까지만 끝이죠. 재화의 수입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이다. 보세구역까지 다 공부했어요. 그죠? 자 봅시다.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 아직 수입신고가 안 된 거를 어떻게 한 거야? 우리나라에 국내로 들어온 거지. 신고 안 된 걸. 그럼 이렇게 들어올 때 신고하는 것이죠. 요걸 수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수출 신고가 됐대. 수출 신고가 된 건 뭐예요? 선적되지 아니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선적된 것만 수출된 거지. 왜? 봐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야.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나라 어떻게 그려? 여러분 이렇게 그립시다. 수출이 됐어. 근데 수출이 된 건 언제라 그랬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선적이야, 선적. 아직 우리 공부 안 했어요. 여러분, 요거는 공급 시기 파트 가서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만 써주세요. 선적일이 딱 지나야 그래야 선적일 때 수출된 걸 본 거야. 자, 수출이 된 건 뭐예요? 영세율이네, 여러분. 세금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지. 이렇게 수출이 된 거를 수출이 취소됐어, 그 후에. 그리고 그걸 다시 어떻게 한 거야? 백으로 다시 돌려. 요거는 수입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지. 왜? 다시 우리나라 10% 과세해야죠. 왜? 영세율로 과세 다 안 하게 해줬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야, 단서가. 단 수출신고 수리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않았대. 선적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수출이 안 됐다는 얘기야. 그죠? 그건 제외해야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외국에서 보세구역 봅시다. 보세구 읽어볼까요? 보세구역이란 우리나라 영토 중 관세에 부과하는 유예한 일정을 말한다. 그쵸? 관세를 유예하고 물품을 보관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제가.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재화가 보세구역으로 반입된 시점에서는 수요를 봐야 안 봐요? 안 봐. 이렇게 보세구역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보세구역이 있어. 요거 들어온 거는 아직 수입은 아니야. 보세구역에서 실제로 우리나라 들어올 때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보세구역은 재화수를 보지 않고요.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로 이제 올 때 요게 수입인 거지. 그쵸? 그리고 보세구역 내에서 서로 간에 여기 안에서 주고받아. 그럼 재화공급 용역공급이야. 됐죠? 보세구역 외에서 보세구역 내로 요렇게 갑자기 요렇게 들어가.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봤어요. 맞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중요한 겁니다. 실무에서도 중요한 거. 부수 재화 용역의 면세랑 과세를 판단하는 기준이거든요. 헷갈려 여러분.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거니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떠먹이 준사표 떠세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